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ADC를 배웠어요. 매끄러운 바깥 세상의 밝기나 온도를 로봇의 두뇌가 알아듣는 숫자로 바꿔주는 장치였죠.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숫자는 센서라는 작은 칩 안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정작 그 값을 써야 할 두뇌는 몇 센티미터 떨어진 다른 칩에 있고요. 그럼 이 숫자는 대체 어떻게 그 틈을 건너 두뇌에게 전달될까요? 오늘은 보드 위 부품들이 서로 짧게 대화하는 법, 직렬통신 UART와 SPI, 그리고 I2C 이야기입니다. 센서가 손에 쥔 숫자 하나, 이걸 바로 옆칩으로 어떻게 건너보낼까요? 부품들이 짧게 대화하는 세 가지 방법. 자, 눈앞에 작은 회로 기판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한쪽엔 온도를 재는 센서 칩, 다른 쪽엔 판단을 내리는 두뇌 칩이 불과 2cm 떨어져 붙어 있어요. 센서는 방금 온도를 재서 27.4도라는 숫자를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아직 센서 칩 안에 갇혀 있어요. 두뇌는 그걸 전혀 모르죠. 둘 사이엔 얇은 구리선 몇 가닥뿐이에요. 이 몇 가닥의 선으로 27.4라는 값을 어떻게 건너편으로 실어 보낼까요? 놀랍게도 그 방법이 딱 세 가지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대화법을 쉬운 비유로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가장 밑바닥 질문부터요. 숫자 하나는 두뇌 안에서 여러 개의 비트, 그러니까 0과 1의 묶음이에요. 흔히 8자리 비트로 이루어지죠. 이 8개를 건너편에 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을 8가닥 깔고 8비트를 한꺼번에 쏘는 거예요. 8개의 문으로 8명이 동시에 통과하는 것과 같죠. 빠르지만 선이 8가닥이나 필요해요. 다른 하나는 선 한 가닥만 두고 비트를 한 개씩 순서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좁은 개찰구로 한 명씩 지나가듯이요. 이 한 줄로 줄 세워 보내는 방식을 직렬통신이라고 불러요. 느릴 것 같지만 선이 하나뿐이라 좁은 기판에선 이쪽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셋은 모두 이 직렬 방식이에요. 그럼 선 한 가닥에 비트를 싣는 방법을 볼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 돼요. 높으면 1, 낮으면 0. 마치 손전등을 깜빡여서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받는 쪽 입장에서 이 깜빡임이 언제 시작하는지, 한 번 깜빡이는 게 얼마나 빠른 건지를 모르면 0이 몇 개고 1이 몇 개인지 도무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은 반드시 박자를 맞춰야 해요. 그런데 이 박자를 맞추는 방법이 딱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초당 몇 번 깜빡일지 속도를 미리 약속해 두는 것. 다른 하나는 박자를 알려주는 선을 아예 하나 더 두는 것. 바로 이 갈림길에서 오늘의 세 방식이 갈라져 나와요. 첫 번째 주인공, 유아트예요. 유아트는 방금 갈림길에서 속도를 미리 약속하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박자를 알려주는 선이 아예 없어요. 필요한 건 딱 두 가닥이에요. 하나는 내가 말하는 선, 하나는 내가 듣는 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쪽이 말하는 선은 반대쪽에선 듣는 선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두 선을 서로 엇갈려 연결해요. 내 입이 상대의 귀에 닿고 상대의 입이 내 귀에 닿도록요. 그림으로 보면 딱 두 사람이 전화기를 붙잡고 1대1로 번갈아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아트는 부품 둘을 가장 단순하게 잇는 1대1 직통 전화 같은 방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박자선이 없다고 했죠. 그럼 둘은 속도를 미리 입을 맞춰 정해둬요. 초당 몇 글자씩 주고받자고 숫자로 약속하죠. 이 약속된 속도를 보레이트라고 불러요. 흔히 9600이나 115,200 같은 값을 써요. 그리고 말을 시작할 때 어깨를 툭 치듯 시작 신호를 한 번 주고 끝날 때 마침표를 찍듯 정지 신호를 줘서 한 덩어리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려요. 이 시작과 정지 사이에 진짜 데이터 8비트가 담기는 거죠. 자, 만약 둘이 약속한 속도가 서로 다르면 마치 상대가 너무 빠르게 말해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받은 글자가 와르르 깨져 버려요. 그래서 양쪽의 속도를 정확히 같게 맞추는 게 유아트의 핵심이에요. 유아트는 참 단순하고 좋지만 두 가지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첫째, 기본적으로 딱 둘 사이에 1대1 전용이에요. 전화선을 두 사람이 붙잡은 격이라 셋째, 넷째, 부품을 여기에 깔끔하게 더 붙이기가 어려워요. 둘째, 박자를 알려주는 선이 없다 보니 양쪽이 속도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만 하고 조금만 어긋나도 글자가 깨져요. 부품이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다음에 볼 두 방식은 아예 발상을 바꿔요.
속도를 눈치껏 맞추느라 애쓰지 말고 박자를 딱딱 알려주는 선을 하나 따로 두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SPI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SPI예요. SPI는 갈림길에서 박자선을 두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데이터선 말고 박자만 전담하는 클럭선을 따로 하나 깔아요. 이 선이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면서 박자를 알려줘요. 그럼 받는 쪽은 아주 편해져요. 이 박자가 한 번 뛸 때마다 비트를 한 개씩 같이 읽으면 그만이거든요. 속도를 미리 약속하고 눈치껏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오케스트라를 떠올려 보세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흔들면 수십 명의 단원이 그 박자에 딱딱 맞춰 함께 연주하죠. SPI의 클럭선이 바로 이 지휘자예요. 박자를 선으로 직접 내려주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몰아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SPI는 오늘 세 방식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럼 SPI가 쓰는 선을 세어볼게요. 기본이 네 가닥이에요. 하나는 방금 본 박자를 주는 클럭선, 하나는 주인이 부품에게 보내는 선, 하나는 반대로 부품이 주인에게 보내는 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잠시 뒤에 설명할 칩 선택선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주인이 보내는 선과 부품이 보내는 선이 따로 있죠. 그래서 SPI는 같은 순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전화로 나도 말하면서 동시에 상대 말을 듣는 동시통화 같은 거예요. 이게 SPI를 더 빠르게 만들어줘요. 대신 값을 치르죠. 두 가닥이면 됐던 유아트에 비해 선이 네 가닥으로 늘어나요. 빠르고 강력한 대신 선이 많다는 것, 이게 SPI의 성격이에요. 아까 미뤄뒀던 네 번째 선, 칩 선택선을 볼 차례예요. SPI는 주인 하나에 여러 부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클럭과 데이터선은 다 같이 쓰니까 주인이 그냥 말하면 모든 부품이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겠죠. 그래서 주인은 지금 대화할 부품에게만 전용선으로 살짝 신호를 줘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어깨를 톡 친 사람만 대답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전용선이 바로 칩 선택선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예측해보세요. 부품이 10개라면 이 칩 선택선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부품마다 하나씩이니까 10개예요. 부품이 늘어나는 만큼 선택선도 그대로 늘어나요. 빠른 대신 선이 많아진다는 게 부품이 많아질수록 SPI에 진짜 부담이 되는 지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 I2C예요. SPI가 빠르지만 선이 자꾸 늘어나는 게 아쉬웠죠? I2C는 정반대를 노려요. 선을 딱 두 가닥으로 고정해 버려요. 하나는 데이터선, 하나는 박자를 주는 클럭선, 그리고 이 두 선을 모든 부품이 함께 나눴어요. SPI처럼 부품마다 선택선을 새로 뽑지 않아요. 그럼 궁금해지죠. 다 같은 선을 쓰는데 주인이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교실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같은 교실 공기를 나눠 쓰지만 선생님이 철수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 철수만 대답하죠. I2C가 딱 이 방식이에요. 두 선은 다 같이 쓰되 이름을 불러서 원하는 부품 하나만 골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표가 어디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I2C에 매달리는 부품마다 같은 버스 안에서는 서로 겹치지 않는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름표예요. 주인이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이 주소를 두 선에 실어서 방송해요. 그러면 모든 부품이 그 주소를 듣지만 자기 주소와 딱 맞는 부품 하나만 손을 들고 대답해요. 나머지는 조용히 흘려 듣고요. 이 방식의 진짜 장점은 확장이에요. 부품을 더 붙이고 싶으면 그냥 같은 두 선에 매달고 새 주소만 주면 끝이에요. 선이 늘어나지 않아요. 다만 공짜는 없어서 모두가 같은 선을 나눠 쓰는 만큼 SPI만큼 빠르진 않아요. I2C는 속도와 선 개수 사이의 영리한 절충인 셈이에요. 참고로 지난 편에 캔도 주소로 방송하는 사촌인데 그건 자동차 전체를 잇는 더 길고 튼튼한 버전이었죠. 여기서 세 방식을 한 표에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네 가지만 보면 돼요. 선 개수, 박자, 상대의 수, 그리고 속도예요. 유아트는 선이 두 가닥, 박자 선은 없고 속도를 약속하며 딱 1대1에 속도는 가장 느려요. SPI는 선이 네 가닥 이상, 박자 선이 있고 칩 선택으로 여럿을 붙이며 속도는 가장 빨라요. I2C는 선이 다시 두 가닥, 박자 선이 있고 주소로 여럿을 부르며 속도는 그 중간이에요. 표를 보면 딱 드러나죠. 어느 하나가 모든 항목에서 이기지는 않아요. 유아트는 단순함이, SPI는 속도가, I2C는 적은 선으로 여럿을 붙이는 확장성이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 셋은 경쟁자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세 가지 도구인 거예요. 이제 오늘의 부제였던 속삭임과 방송으로 정리해 볼게요.
유아트는 둘만의 속삭임이에요. 딱 한 부품과 조용히 1대1로 주고받을 때 가장 단순해서 좋아요. 위치를 알려주는 GPS 모듈이나 개발할 때 상태를 들여다보는 디버그 창, 블루투스 모듈이 흔히 이걸 써요. SPI는 지위에 맞춘 전용 방송이에요. 속도가 생명일 때, 예를 들어 화면을 그리거나 SD카드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고속 센서를 읽을 때 빛을 발하죠. I2C는 이름을 불러 지목하는 방식이에요. 선은 최대한 아끼면서 작은 부품 여러 개를 한 버스에 주렁주렁 매달고 싶을 때 제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속삭이거나 지휘에 맞추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상황이 방식을 정해준답니다. 그럼 우리 로봇 안에서 이 셋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첫째, 위치를 알려주는 GPS나 블루투스 모듈은 보통 유아트로 두뇌와 조용히 1대1로 이야기해요. 둘째,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화면이나 주행 기록을 잔뜩 저장하는 SD카드는 속도가 필요하니까 SPI를 즐겼어요. 셋째, 지난 편에서 배운 IMU 같은 관성 센서나 온도, 거리 센서처럼 작은 부품이 여러 개일 때는 I2C 한 버스의 주소로 주렁주렁 매달죠. 그리고 중요한 회수 하나, 지난 편의 ADC 기억나시죠? 센서가 ADC로 만든 그 숫자도 결국 바로 이 유아트나 SPI, I2C 선을 타고 두뇌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미니 지게차도 센서들이 읽어낸 값이 이 세 가지 대화를 타고 두뇌로 모여든답니다. 흔한 오해 네 가지를 짚고 갈게요. 첫째, 직렬은 병렬보다 항상 느리다? 꼭 그렇진 않아요. 선이 하나뿐이라 좁은 보드에 유리하고 요즘 직렬 방식은 박자를 아주 빠르게 몰아붙일 수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빨라요. 둘째,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정답은 없어요. 필요한 속도, 쓸 수 있는 선의 개수, 거리에 따라 골라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셋째, 이 세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셋 다 한 줄로 비트를 하나씩 보낸다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저 박자를 맞추는 방법만 다른 거죠? 넷째, 그럼 이게 지난 편의 캔이랑 같은 거예요? 성격은 닮았지만 달라요. 캔은 자동차 전체를 잇는 길고 튼튼한 통신이고 오늘 셋은 한 보드 위 부품끼리의 짧은 대화예요. 거리와 무대가 다른 거죠. 오늘의 핵심을 한 번에 묶을게요. 첫째, 직렬 통신은 선 한 줄에 비트를 하나씩 흘려보내는 방식이에요. 선을 아낄 수 있어 좁은 기판에선 이게 기본이었죠. 둘째, 유아트는 속도를 미리 약속하고 박자선 없이 두 가닥으로 주고받는 둘만의 1대1 속삭임이에요. 셋째, SPI는 클럭이라는 지휘자와 칩 선택선을 둬서 셋 중 가장 빠르지만 대신 선이 많아요. 넷째, I2C는 딱 두 가닥을 나눠 쓰면서 주소로 이름을 불러 부품을 여럿 붙이는 확장에 강한 대신 속도는 절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한 문장은 이거예요. 속삭이거나 지휘에 맞추거나 이름을 불러라 부품끼리 짧게 대화하는 세 가지 길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부품끼리 짧게 대화하는 세 가지 방법. 오늘은 유아트와 SPI, I2C를 알아봤습니다. 속도를 미리 약속하거나 클럭 지휘자를 두거나 이름을 불러 지목하는 저마다의 우아한 방식이었죠. 인터럽트로 급한 일에 반응하고 ADC로 세상을 숫자로 읽고 오늘 그 숫자를 서로 주고받기까지. 로봇 두뇌 이야기가 한 매듭을 지었네요. 그런데 이 모든 칩이 일하려면 결국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해요. 다음 편에서는 들쭉날쭉한 전압을 부품이 좋아하는 딱 맞는 전압으로 다듬는 장치, 전원 레귤레이터를 준비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